그러면 이재권은 그 전에 양승태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비서로서 본 친구야. 이재권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결행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필을 해야지 나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5월 2일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 어떡하냐 이제. 그럼 심각해지네.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럼 머리가 복잡하게. 고민하겠지. 지금 눈앞이 캄캄할 그렇지. 거야.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12일까지 답변 내놓으라고 해놨잖아.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골치 아프네. 그렇지. 그래서- 기회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재권이가 물러날 수 있는 미끼를 지금 몇 개 마련해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방송 나가는 수요일부터 이게 하나씩 투척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만 보면 돼. 이게 던질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틀리는 경험이 네. 처음일 거예요. 이게 처음이죠.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자발적으로. 과거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 몇 억을 차액을 하고 와. 그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사건 다 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12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5월. 5월 12일 이전에 이 재판 일정 변경을 하나 안 하나. 그렇지. 그게 키야. 예. 야,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할까? 이거 완전히 시작할 때는 진짜로 그냥 한번 밀어붙이자는 거였던 것 같은데 불도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걸 당하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촉탁을 받은 집행관들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해요. 일단 어떻게 하나? 빨간 나라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예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일 뿐이고 전직 법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집행관이 되는 거야. 알바하는 거 알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집행관이 또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조이드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것도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했던 조성현 대령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끼어가지고 자기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 지금. 네. 갑자기 자기들한테 원래 안 하던 그렇지. 짓을 자기들한테 하는 일이 아니야. 원래 그게. 우편으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되도 안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얼마나 왔기 웃겨요. 때문에. 15일이 공판기일로 잡혔다는 건 언론이 보도해서 다 알아. 온 국민이. 네. 근데 공식적으로 법 절차상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은 아직 몰라. 그렇죠. 그렇죠. 피고인 잘 이재명은 몰라. 언제 알게 법적으로는. 되냐면 받을 그 통지서를 받아야 아는 거야.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모릅니다. 몰라요. 네. 모르죠. 지금 몰라요. 너무 바빠. 몰라. 윤석열도 계속 안 받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실제로 모르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친해요? 이재명 대표님이랑?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대법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해왔던 것 그게 같아. 항상 문제라니까. 근거는 없어. 내가 뭐 본 적이 있냐 뭐였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해왔어. 말씀이 뭐 다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사롭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펼쳐졌던 내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 안 다물었어. 그리고 자기 뭐라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살펴보겠다고. 아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예.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뭘. 이미 다 봤는데 뭘 아니. 지켜봐. 네. 수십 년 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우리 헌법 77조 개헌법 앞단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 합헌 계엄인 경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날 밤에 국회 개헌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끼고 들어가고 막 다 봤잖아. 맞습니다. 뭘 무슨 검토해봐야 뭔 되는데. 절차를 거친지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이미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아 윤석열과 네. 그렇지. 그렇죠. 정신적으로. 맞아. 싸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맞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 왜 권성동 그 다음에 뭐 김재원 뭐 박수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곽규택이 뭐 한동훈이 할 거 없이 그 김기현 막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예. 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앞서 드린 말씀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치워 그러고 가버리잖아.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그러니까 다르고.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아. 그나마라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뭐라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이수겸만 빼고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 진짜요? 애들이야 진짜 이게 이재권, 마용주, 박영재, 너무 신숙희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 어디 아니.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 아니 실제로 내가 애들 데리고 얌마 이렇게 해봤어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진짜요? 고귀한 분들이셔서 아, 오정 TV를 좀 모셔야겠네 이 여덟. 아니 그러면 여론이 진짜 중요하겠네. 그렇다니까. 여론이. 그래 지금 밤잠 못 잔다니까 여론이 폭발하고 여론이 그냥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지금 그렇지. 엄청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 있어요. 지금 현재 실명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근데 명이나 했죠. 정권이 교체돼도 이 사람들이 내란범에 대해서도 이제 뭐 판결할 거 아니에요. 대법관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견제 장치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지금 내란 형사 재판 관련해 가지고도 얘네들이 다 털어줬을 가능성이 있어. 자 봐봐. 얘네들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윤석열과 관계됐기 때문에 말을 안 했나 보네. 지금 보니까. 아,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이대. 조이대 대법원장이 경주 그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네. 면은 다른데.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아 고집이.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건 뭐?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이 없거든. 네. 맞아요.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예, 않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 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아, 조이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한다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그럼.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그렇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예. 특검 대상이다. 이게-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그럼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거예요. 아니, 없지. 편하게 뭔데 사셔야죠. 필요는 없지.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법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쓰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법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냥 뭐 밟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이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개혁의 선봉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네, 인물들이야. 진짜. 안 결론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더 맞아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린 거 거하고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네, 예, 맞아요.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돼요.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아, 진짜 조희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들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듣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조희대가 목적 달성을 하려면 그 주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아, 그때 네. 모여가지고 얘기해주고 전략 짜주고. 네, 조언해줄 사람. 끼케야 그런 얘기 해줄 사람들 수준이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그건 쌈거리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나경원, 권성도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막 그렇고 지저분하게 싸우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또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또 얘들은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법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장면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게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그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로 치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해요. 첫 경험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면 지는 거야.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지금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맞서 싸우기로 하고 힘들었으니까 잠깐 좀 웃고 가도록 하겠습니다.